안녕하세요, 방배튜브입니다. 오늘도 재테크 고민에 이 방배튜브를 클릭하셨는지요? 우리가 재테크 고민을 대체 왜 하고 있을까요? 그 이유가 간단하죠.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고,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일을 덜 해야 되고, 그 시간만큼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불로소득이 필요하고, 그 불로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자본소득이 되겠죠. 이 불로소득 또는 자본소득이 정의롭냐 또는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는 차후에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, 우선은 지금 당장 또는 차후에라도 나에게는 이 저녁이 없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로소득 또는 자본소득을 만들어가는 과정, 즉 재테크의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처음 다니기 시작해서 남들이 입는 거, 먹는 거, 쓰는 거 안 써가면서 꾹 참고 아끼게 되면 종잣돈이라는 게 모이게 됩니다. 그럼 이 종잣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의 갈림길이 나타나게 됩니다. 재테크의 대상은 자산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만, 즉 부동산, 외환, 채권, 주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부동산에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부동산은 크게 월세 수익형과 시세 차익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종잣돈을 처음 모은 재테크 초보들은 이 돈을 가지고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세 차익형, 주로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를 사기엔 돈이 너무 모자라고, 따라서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개개의 재테크 초보들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달이 몇십만 원이라 들어오면은 그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. 따라서 처음 모은 그 소중한 종잣돈을 상가나 분양형 호텔 같은 데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아주 좋지 않은 재테크 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월세 수익형은 자본을 공회전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. 즉 자본을 아이들링 시킨다고 하는 건데요. 월세 수익형은 그 자본의 수익을 매월 뽑아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본의 규모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됩니다. 반면에 우리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고, 이거 절대 줄지 않습니다. 항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결혼하고 애 생기면 더더욱 더 그렇고요. 따라서 이런 재테크 구조화에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소득은 소득대로 택도 없이 모자라고, 내 재산 규모는 사회 초년생 시절 그대로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불로소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불로소득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 따라서 중요한 건 자본의 규모입니다. 자본의 규모가 커져야 자본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, 그 포텐셜을 매월 월세로 현찰로 따박따박 빼먹으면은 그 포텐셜이 발휘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.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. 이 아파트가 13년도경에 약 13억 정도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시세가 약 30억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 돈을 아파트가 아닌 상가에 투자했다고 칩시다. 이 상가의 가격은 지금도 똑같이 13억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물론 그 상가에서는 1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니 꽤 많은 월세가 나왔겠지만, 그 월세 다 합쳐도 그 아파트의 시세 상승에 미치지 못합니다. 시작은 같았지만 이 둘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게 되고, 그 격차는 좀처럼 메꿔지기가 쉽지 않습니다. 만약에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이 시세 차익을 중도에 포기를 하고 월세 수익형으로 갈아탄다 하더라도 그 월세 수익이 원래의 상가에 투자했던 사람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. 저는 듣기 좋으라고 13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지만, 사실상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 이 정도의 돈을 모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고, 현실적으로 아주 작은 자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, 큰 자본이라도 시세 차익형으로 굴리게 되면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작은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그 끝을 보고 자본의 규모를 계속 키워가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, 젊을 때 돈이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. 그런데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그건 좀 많이 힘듭니다. 젊을 때 써야 의미가 있다고들 하지만 지금만 날이 아니고요. 50대, 60대 가도 똑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. 우리의 근로소득 또는 월세소득은 단계적으로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. 즉, 내 연봉이 100원일 때 10년이 지나면 100 이렇게 해서 1000원까지 되겠지만,
나의 자본 규모는 똑같은 10년이 지났을 때 100, 그 다음에 200, 그 다음엔 400, 800, 1600, 3200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얼마나 더 빨리 종잣돈을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묻어두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. 똑같은 액수의 자본을 월세 수익형과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묻어두고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의 1년 수익은 월세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의 3년 내지는 5년치 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직장생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개개의 종잣돈 규모라는 게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작은 과실에 안주하지 말고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여 여러분들의 자본의 규모를 키워가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. 많은 분들이 대체 내가 어느 세월에 월급 모아 저렇게 좋은 아파트, 저렇게 좋은 빌딩을 살 수 있겠느냐 한탄하고들 합니다.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는 자본의 속성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재테크입니다. 인생 초년기의 재테크는 자본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오롯이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